아이는 열이 난다. 건강한 성장 신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아이의 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마다 불안해 하시나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을 지새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열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왜 열이 나면서 성장하는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열이 나는 이유,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아기는 태어난 후 100일 동안 눈부시게 성장해요. 평균적으로 생후 3개월이면 몸무게가 2배 가까이 늘고 키도 눈에 띄게 자라죠. 이 시기에는 아이의 몸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체온이 평소보다 오르기도 해요. 때때로 미열이 나거나 며칠 동안 열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감기나 질병을 걱정하시죠. 하지만 반드시 병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며 성장하는데, 특히 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날 수 있어요.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쑥쑥 자라듯 아이들도 몸이 커지는 과정에서 열을 경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열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잘 구별하는 것이에요. 변증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열.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침이 많아지고 입 주변을 자꾸 만지거나 손가락을 빨며 불편한 듯 보이기도 하죠. 이때 열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열을 상세불명의 열이라고 부르지만,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변증열이라고 해요. 아이의 몸이 새로운 발달 단계를 거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거죠. 변증열은 면역 체계가 한층 더 강해지는 중요한 시기예요. 생후 24개월까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몸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열이 쉽게 오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잘 크고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증열의 특징과 패턴. 변증열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나타나요.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39도 이하의 열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흥미로운 점은 변증열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새로운 발달 단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이 내린 후에는 치아가 나거나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어다니거나 걷기 시도를 하는 등 성장에 중요한 변화를 보이곤 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를 지혜열 혹은 성장열이라고 불렀어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특별히 힘들어하지 않고 식사나 수면이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변증열일 가능성이 커요. 반면
기침이나 콧물 같은 감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감염성 열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열제 꼭 필요하나?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님들은 해열제를 먼저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변증열 과정에서 해열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아이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훈련될 기회를 잃게 되고 장기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간 기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어요. 변증열일 경우 해열제보다는 아이를 편안하게 돌봐주며 자연스럽게 열이 내려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다만 아이가 심하게 보채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변증열과 감염성열 구별하는 방법. 변증열인지 감염으로 인한 열인지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귀와 엉덩이를 만져보세요. 변증열일 경우 몸은 뜨겁지만 귀나 엉덩이는 차가운 편이에요. 이는 혈액순환이 성장에 집중되면서 말단 부위까지 충분히 퍼지지 않아서예요. 반면 감염성 열이라면 몸 전체가 균일하게 뜨겁거나 귀와 엉덩이까지 열이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발이 차갑다면 소화장애나 급체로 인해 열이 난 것일 수 있어요. 이 경우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러운 마사지로 소화를 돕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밤과 낮의 상태를 비교하세요. 변증열의 경우 밤에는 칭얼거리거나 자주 깨지만 낮 동안에는 비교적 잘 놀고 식욕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감염성 열은 밤낮 상관없이 아이가 축 처지고 식욕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대응법. 변증열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정서적 안정 제공. 아이가 보채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고 따뜻한 피부 접촉을 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부모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피부 접촉은 아이의 불안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아이를 가슴에 가까이 안아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또한 규칙적인 리듬으로 등을 두드리거나 흔들어주는 것도 아이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이때 너무 세게 흔들거나 강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이가 심하게 보채는 경우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고 백색 소음, 예를 들어 빗소리, 심장박동 소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실내 환경 조절.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해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아이의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수분 보충.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조금씩 마시게 해주세요. 물은 생수보다는 전해질을 포함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이온 음료가 좋아요. 너무 차가운 음료는 피해야 하고요. 아이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옷 조절.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말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혀서 체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이가 땀을 흘린 후에는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또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혀서 온도 변화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찬바람이 아이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밤에는 가벼운 담요를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차분한 관찰. 열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가능성이 커요. 변증열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요. 부모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면 아이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더욱 예민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님들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며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따뜻한 스킨십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는지,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만약 아이가 심하게 보채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완벽하다. 아이가 열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면역력을 키우고 몸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곁에서 잘 도와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